만에 하나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북한이 완전히 뭐 이걸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 자기 말 안 들으면 아마 협박할 겁니다. 우리 돈 받은 거 터뜨릴까 어떻게 할까? 이거 대북 송금 사건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게 경제나 이런 데서는 정부가 약간 실책을 범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북한과의 관계에서 잘못해서 북한의 정치 공작에 말려들면 북한의 협박과 공갈을 이겨내지 못해요. 왜? 아니 거기에 목을 매서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터뜨리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접촉하고 교류하고 대상할 때는 그들의 정치 공작에 말려들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가늠하면서 접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좀 보세요. 첫 번째 이게 대북 송금 사건인데 자 우리가 시기를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를 한번 좀 봅시다. 2019년이에요. 2019년. 그러면 2019년이 어떤 때냐?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을 하다가 노딜러 끝났습니다. 노딜러 끝났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의 노딜인데 북한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퍼붓느냐? 문재인 정부에 퍼붓면서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지금 입에도 담기 힘든 그런 뭐 삶은 소대가리 뭐 어지럽 넓은 중재자 별의별 정말 막말 다 했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모든 교류를 다 차단했어요. 그래 2019년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조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문재인하고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 막아놓고 이재명 지사, 전 지사지요. 그때 경기도하고는 협상을 열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2019년에. 아니 그리고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돈을 내라고 호통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 또 돈 가져다 또 지금 총 합하면 800만 불이에요. 돈 가져다 바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북한이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의 모든 협력과 거론을 다 이렇게 꽉 닫아놓고 뒤로는 경기도 측하고 이렇게 협상과 하면서 돈도 받고 했거냐. 이거는 북한이 대남 정치 공작의 일환이다. 뭘 보았느냐. 하노이 회담 딜 이후에 어차피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떠날 정부고 새로 들어올 차기 정부와 어떻게 새로운 판을 깔 것이냐. 북한이 그때부터 판을 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2019년 상황을 보면요.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2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보수 쪽에는 유력 대권 주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게 정말 20년 가는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그때 대권 후보 주자를 보면 그때 원래 떠오르던 안희정 전 지사나 또 김경수 전 지사는 뭐 미투나 댓글에서 이제 사법처리로 갔고 남은 유력 주자들 중에 한 명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북한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나 이낙연 뭐 전 총리나 뭐 박오순 전 시장 이 중에서 누가 가능할까?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때 한창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단히 가능하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하고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고 두 번째 우리가 이거 중심 돌려야 될 거는 이 작전을 누가 지휘했느냐. 김영철이 지휘했습니다. 왜? 그때 이화영 전 부시장과 그 다음에 부지사와 김성태가 가서 만난 게 조선 아태와 평화위원회인데 아태위인데 아태위 위원장이 김영철입니다. 그런데 김영철이라는 건 우리 한국 인물도 국민들도 잘 알지만 이게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하는 경제 파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스파이 공작, 정치 공작을 하는 북한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김정은 다음에는 김영철이에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성 군복을 입고 천안함 폭침의 주변. 네. 김영철이가 총 지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기 대권을 노린 결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을 포섭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 제가 이 점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가 강력히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까 제가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게 뭔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 말하고 주고받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상대방의 코를 깰 일이 잘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겠죠. 그래서 돈을 300만 불, 그 다음에 500만 불을 김성태한테 받아냈습니다. 코가 깨었죠. 만일 우리가 만에 하나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했다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북한이 완전히 뭐 이거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 자기 말 안 들으면 아마 협박할 겁니다. 우리 돈 받은 거 터뜨릴까 어떻게 할까? 당연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 이재명 지사가 정정당당했다면 왜 그 일을 문재인 정부 통일부에 신고를 안 합니까? 같은 당인데, 같은 민주당인데, 아니 우리 국민의힘이라면 이거 승인 안 할 것 같으니 신고 안 했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 같은 당인데 왜 북한하고 이런 강물 사업권 하려고 한다, 돈을 주려고 한다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 2019년에 제가 지금 통일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김영철한테 친서를 보냈는데 친서를 보낼 때 이거 북한과의 접촉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제가 이걸 지금 따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무엇인가 캥기는 게 있어서 속인 겁니다. 정부를 실적법 어긴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정당당하면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왜 모든 걸 광물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돈 건네고 친서 보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김성태의 대북 성공 이거 횡령 배임으로 보지 말고 이거는 철저히 그가 진짜 개인 돈으로 했는지 그게 쌍방울 돈은 아닌지 아니면 제3의 그 누가 김성태에게 돈을 대지 않았는지 또 이걸 통해서 북한이 노린 목적은 무엇이고 또 이재명 측에서 하려고 했던 일은 무엇인지 이걸 저는 검찰이 진짜 구체적으로 이걸 밝혀야 했다. 왜 이번 사건을 우리가 똑바로 밝혀야 되느냐. 이번에 이걸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검찰이 밝혀서 다시는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돈 내라고 호통치면 돈 가져다 바치고 이건 북한에 잘 보여야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